이 이야기는 작년 실종된 지인 S의 이야기다. 심령 스팟을 다니는 게 취미인 S는 어느 날 굉장한 심령 스팟이 땡땡현에 있다는 연락이 왔다. 굉장하다니 뭐가? 라고 물으니 밤에 그곳에 가면 거의 확실에 가까울 정도로 심령 현상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영상을 여러 유튜버들이 공개했다며 흥분 띤 목소리로 말했다. S가 말하기로는 그곳엔 K동물병원이라는 폐병원이고 관동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을 빌려 심령 현상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료로 하룻밤 빌려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2010년 이후 폐원이 되고 난 후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나 가해자도 자살하여 또한 심령체험 물건으로서 대여하던 중 처음으로 관리인의 의뢰로 시험 삼아 임시 숙박한 사람도 자살했다는 사연이 있는 물건이다. 그 사건은 SM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며 어느 SM 모임에서 이 병원이 폐원이 되고 나서 병원과 인접해 있는 원장의 집에 불법 침입하여 마음대로 사용했었다. SM 플레이 중에 콘크리트로 만든 튼튼한 대형견용 우리에 남자 M을 내벽 철제 링에 쇠사슬로 묶어 1, 2주 동안 가두는 게 있었는데 식사도 그 우리 안에서 게사료만 주었다고 한다. 그 남자는 그런 가혹한 플레이가 처음이라 정신적으로 이상해왔고 우리에서 지내는 기간이 끝나자 여자 S가 쇠사슬을 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M이 그녀를 폭행하여 반대로 S를 가둬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S를 마구잡이로 찔러 살해했다. 그 후 M은 집으로 돌아와 자살하여 이 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서류가 송검되었다고 한다. 당시 잔혹하게 살해됐을 때 사방으로 피가 튀고 피가 고이는 흔적이 엄청났기에 지금도 그 우리가 있던 바닥 근처에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그것이 그 동물병원의 인기 비결 중 하나였으나 이것을 들은 관동에 사는 K씨가 이 물건을 빌려 매일 밤부터 이길 아침까지 대여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K는 자신이 사는 관동 지역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물건을 빌리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 물건을 특정 의뢰자에게 시험 삼아 그 물건에서 임시 숙박하게 한다. 그것은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K동물병원도 30대 여성에게 시험용으로 숙박을 부탁했지만 다음날 그 여성도 귀가 후 살해버린다. 차이는 수면제 같은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K씨는 경찰의 동행하에 병원 내부와 원장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성은 원장의 집 2층에 짐을 두고 1층 불단을 모시는 방으로 직행하여 불단 앞에 3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서 있기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병원 내부의 수술실로 향해 수술대 앞에서 아까와 같은 모습으로 30분 정도 서 있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불단으로 가는 이 행위를 아침까지 반복하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는 귀가하여 바로 자살. 원래 이 여성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몇 달 전부터 K씨 앞으로 메일이나 전화로 임시 숙박하는 것을 다음 차례에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기를 100번 이상 요청했다고 한다. 꼭 그 동물병원이 아니어도 다른 사고 물건도 상관없다고 했었다. 이것은 관점에 따라 이전에 사망한 S나 M의 영가가 그 임시 숙박 손님들을 불렀다고도 해석된다. 그렇게 경찰이 동행됐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씨는 K동물병원 대여 서비스를 개시한다. K씨의 예상대로 이 병원은 인기를 얻어 몇 달씩이나 선 예약이 마감되기도 하였다. 그런 K동물병원이지만 K씨가 숙박자들에게 장소 공개나 건물 외관 촬영을 금지했기에 시코쿠에 있다는 것 외에는 소재지를 알 수 없었다. 그랬던 어느 날 지인 S에게 K동물병원 구글에 검색해보니 땡땡현 MC Y초의 F동물병원이라고 AI가 알려줬어 라고 하였다. 나는 MC에 합병되기 전 Y초 90년대 주택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동물병원이 있을 법한 국도 옆을 샅샅이 훑어보며 확인했지만 그러한 병원은 없었다. 그리고 Y초는 MC 안에서도 시골이다.
동물병원 같은 시설이 있다고 하면 AMC의 아이초일 거라 생각하고 검색해보니 F수의과 병원이 나왔다. 이 병원 이름으로 여러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 언뜻 봤을 때 현재도 운영하는 병원처럼 보였지만 구글 맵에는 폐업으로 나와 있었다. 이것을 S에게 말하자 알았어. 좀 더 구체적으로 인터넷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 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금 뒤 S에게 연락이 왔고 네가 말한 대로 K동물병원은 F수의과 병원이었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코멘트를 보니까 여긴 F땡땡과 병원이라고 써있어 라고 했다. S는 다음 주 주말 숙박은 아니지만 K동물병원 주위를 둘러보고 오겠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5일 후 다시 연락이 왔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다. 거길 갔다 오고 나서 매일 이상한 꿈을 꾼다고. 어떤 선로를 아마도 JR 선로 옆을 필사적으로 뛰는 꿈이라고 하지만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그 사이에 계속 기차의 경적이 울린다고 하였다. 당시 나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S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이야. S는 K동물병원을 갔다 온 후 그 동네에 있는 쇼와 기간에 발생한 모 연쇄 강도 살인사건 두 곳을 갔다 오겠다고 하였다. 동물병원 근처는 살인사건 현장이며 다른 한 곳은 강도 현장이었다. 강도가 있던 현장은 나도 가본 적은 있지만 지금도 하루에 몇 대 없는 열차 이외에 도보로만 갈 수 있는 외진 곳이다. 그때는 그곳이 강도 현장인 줄 몰랐지만 반세기 이상이 흐른 지금도 그 현장은 폐옥 상태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S가 그곳을 가기 전 사실 그 부근에서 꺼림직한 일이 일어났었다. K동물병원에 대해선 내 나름 알아봤지만 병원이 운영되던 시기에도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어 CCTV에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단서도 일절 없이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병원 스태프로 온화한 성격이라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야간에 그 병원 창문 쪽에서 하얀 그림자가 보인다는 소문이 있다. 그때부터 죽음의 연속이 시작된 것이었을까? 한 동물병원 안에서 관계자 2명이 살해당하고 추가로 2명이 자살하는 등 보통 일이 아니다.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S와는 동물병원 등에 간다고 말했던 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 S의 본가에 연락해도 역시나 S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든 나는 쉬는 날에 K동물병원과 연쇄살인사건 현장 등 S가 간다고 했던 장소를 돌아보기로 했다. K동물병원은 생각한 것보다 꽤나 심하게 폐옥이 되어 있었고 원장의 집 대문도 덩쿨이 얽혀 있어 문도 닫혀 있지 않았으며 이곳에 매일같이 유튜버들이 와 숙박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다음은 산 근처에 있는 살인사건 현장인 구 정수장으로 갔다. 동쪽으로는 공터가 있지만 이곳에 쇼와 시대의 관리인 숙소가 있었을 것이다. 쇼와 중기인 어느 심야에 여러 지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이 숙소에 침입하여 관리인 일가 5명을 도끼로 참혹하게 살해했다. 다음날 발견되었을 때 관리인의 4살 되는 손자는 얼굴의 윗부분 반이 없어졌고 때마침 고향에 내려온 30세의 장녀는 위독한 상태로 강간을 당하여 그 후 다시금 도끼를 휘둘러 그녀의 숨을 끊어 놓았다. 이 근처 동물묘지 공원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에게 S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단서는 얻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강도 현장에는 도로 쪽에서 직접 걸어갔는데 내려가는 입구 부근 길가에 S의 바이크가 있었다. 이 보도 끝점에는 JR선의 역이 하나 있다. 그 역에 가기 직전에는 정수장 관리인 일가를 살해한 다음날 그 범인이 강도짓을 저질렀던 땡 상점이 있던 터. 수년 전에 왔던 데랑 변함은 없었지만 강도 사건 현장을 알고 나서 다시 오니 조금은 오싹함이 느껴진다. 이 역은 2010년대에 동네 사람들의 이용이 줄었지만 계곡이 있는 산림에 둘러싸인 역이라 휴일에는 일정 수의 관광객이 이 역을 이용한다. 이 역 부근 선로 곳곳에는 원래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곳에 역을 만들기 위해 물이 흐를 동굴을 여러 개 만들어 물길을 변경하고 원래 강을 막아 역을 설계하였다. 수년 전과 마찬가지로 선로 옆 보도를 북쪽을 향해 걸어갔다. 이전에는 물길 통로를 가기 위해 이 길을 걸었다. 그것은 철도 터널만큼 거대한 터널이었다. 주위를 살피며 걸으니 동쪽 산기슭에 무언가가 보였다. 수풀을 헤쳐 그것을 확인하니 S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과 같은 기종의 핸드폰이었다. 주변을 다시 살폈지만 그것 말고는 발견되는 것이 없었다. 일단 전원을 켜고 S의 것인지 확인하니 K동물병원에 갔던 영상에 있어 재생해 본 후 S의 핸드폰임을 확인하였다. 그날 간다고 하던 총 3군데의 장소가 녹화되어 있었다. 먼저 K동물병원에서 남쪽 위로 달리는 도로에서 보도를 내려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며 촬영하고 있었다. 라이브 중계를 하는 것처럼. 여기가 최근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시코쿠 최고로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고 불리는 K동물병원이라고 하는 F수의과 병원입니다. 건물 모퉁이를 놓니 그곳이 병원 입구였다. 여기가 병원 입구인 것 같네요. 원장이 살아생전에 문에 붙여놓은 수기로 적은 휴진 안내문 종이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왼쪽에는 동물우리가 있는데 보도 쪽을 향해 있는 걸 보니 살인사건이 있었던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래층이 원장의 집인 것 같다. 여기가 원장의 집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입니다. 매일 이곳에 여러 유튜버가 숙박하고 촬영을 한다는 건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죠. 원장 집 앞에서 길이 갈리고 직진길은 민가에서 막히고 왼쪽으로 꺾으면 아래 차도로 내려갈 수 있다. S는 차도로 내려가 그곳에서 올려다보는 각도로 원장의 집을 촬영하며 서쪽으로 걸어갔다. 차도 옆 작은 크기의 건물을 지나니 서쪽 높은 지대 사이에 원장의 집 서쪽 부분과 병원의 일부가 보였다. 원장 집 뒤에 병원 창문 하나가 보이네요. 설마 저게 지인이 말한 밤에 하얀 그림자가 보인다는 그 창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지인이라면 나를 말하는 건가? S의 말이 끝나자 촬영을 잠시 멈추는 것 같더니 다시 병원으로 핸드폰을 비췄다. 방금 병원 창문 커튼이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상 숙박객은 체크아웃 했을 시간인데 병원과 원장 집에는 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K씨도 관동 지역에 있을 테고. 역시 잘못 본 거겠죠? 그 후 S는 자신의 바이크로 돌아가 구 정수장으로 이동한다. 네, 여기가 땡땡 연쇄 살인사건 중 한 곳인 구 땡땡 정수장입니다. 이 넓은 숲풀이 아마도 관리인 일가가 살던 집으로 보여집니다. 초화 시기에 일가 5명이 도끼로 살해를 당했는데요. 주위에 민가는 한 곳뿐이고 그 민가도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걸 고려해서 저지른 범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S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려 하지만 무언가의 기척에 반응한다. 저쪽 나무 그늘에서 뭔가 잠깐 보인 것 같은데? 다시 핸드폰을 정수장 쪽으로 비춘다. 저거 여자? 여자가 왜 있지? 저쪽 나무 그늘에서 이상한 여자가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수장 내부 안쪽의 관목을 촬영하고 있는데 영상만으로는 사람의 그림자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뭐지 저 여자? 얼굴이 흑색이라고 해야 하나? 혈색이 없어 보여. 아래를 쳐다본 채로 몸을 흔들거리면서 제 쪽으로 향해 있어요. 큰일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S는 급히 바이크로 뛰어가 녹화를 중지시킨다. 아까 있던 구 정수장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어찌저찌 왔습니다. 도대체 그 기분 나쁜 여자는 뭐였을까요? 근데 그건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화면이 바뀌고 S는 아까 말한 계곡에 있는 역앞 폐옥 근처에 와 있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폐옥이 땡땡 연쇄 살인사건 강도 현장인 땡상점과 터입니다. 범인은 정수장에서 일가를 살해한 다음날 이곳으로 와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라고 가게 주인에게 도끼를 보이며 협박하여 현금 2,000엔과 과자를 훔쳐 도망쳤습니다. 땡상점은 2층 부분이 점포 입구고 보도에 맞닿아 있어
경사면 아래 1층 부분이 점주 가족의 집으로서 사용된 것 같다. S는 2층에서 상점터에 들어가려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여 불안했는지 내부는 들어가지 않았다. 보십시오. 간신히 건물은 남아있지만 내부는 이미 낡아 있어 지금이라도 무너질 것 같네요. 그래서 내부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밖에서 가게 내부를 끝에서 끝까지 촬영하고 왜인지 모르지만 토사로 반 정도 묻혀있는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다. 지금 계단 아래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S는 계단 아래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 왠지 발소리 같은 게 1층에서 계단을 향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S의 영상에서 약간의 긴박함이 느껴졌지만 영상에는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 저건 아까 그 여자예요. 정수장에 있던 그 기분 나쁜 여자요. 저는 바이크로 정수장으로 이동한 거라 그 여자가 저보다 빨리 이곳에 오는 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S는 꽤나 당황하는 모습이었지만 영상에는 역시나 그런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여자는 역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귀신입니다. S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왜인지 원래 왔던 길이 아닌 역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당황한 탓인지 녹화는 계속해서 이어진 채 그대로 촬영이 되며 S는 선로 옆까지 왔다. 그러자 북쪽에 있던 터널에서 열차 소리가 들린다. 큰일이야. 그 여자가 따라왔어. 핸드폰은 손에 쥔 상태라 정말로 여자가 오고 있는지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S가 길이 이어지는 북쪽으로 선로 옆을 뛰어가지만 열차 소리는 점점 커지며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열차는 터널로 나와 역에 가까워지는 듯 했다. 경적 소리와 열차가 달리는 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S가 있는 곳까지 가까워진 것 같았다. 아! 그렇게 말하고는 S는 넘어진 것 같다. 왠지 길을 막고 있던 쓰러진 나무 같은 것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영상이 날아가고 갑자기 화면이 까매지며 일정 시간이 경과 후 꺼졌다. 넘어질 때 S의 손에서 핸드폰이 날아가 지면에 떨어진 듯 잠시 동안 영상이 어두워지다 곧 꺼졌다. 뭔가 영상에 위화감이 느껴졌다. 뭔가 이상해. 영상이 끊기는 순간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비춘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재생시켜 위화감이 있던 장면에서 일시정지를 하니 그곳에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는 긴 머리의 여자 얼굴이 희미하게 비쳐 있었다. 뭐지 이건? 혹시 이게 S가 말한 따라오는 여자였나? 아무리 봐도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날 이후 S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S가 이 역에 왔던 날 수개월 전 이 부근 강에서 의문사한 5, 60대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망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부패도 진행되었으며 얼굴 생김새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가 바위 위에 앉아있는 듯한 상태였다고 한다. 눈에 띄는 외상도 없고 타인도 모른 채 화장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신원을 알 수 없다고. 이 남성의 죽음과 S의 행방불명의 원인이 무언가 관련성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여자의 영적 존재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일까? K동물병원에서 살해된 병원 스텝, 기묘한 행동을 반복하며 임시 숙박 후 자살한 여성 등과의 관련성은 어떤 걸까? 대체 이 아이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